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6차 불곰 사업으로 한국 결국 핵잠수함 도입한다. 핵탄두 탑재한 ICBM 현무5의 개발 착수에 한국 군사력 급부상하는 상황. 유럽에 전운을 들이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위기가 발생한 핵심 원인은 냉전 해체 이후 끊임없이 이어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확장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독일이 통일되고 냉전이 해체되던 1990년 나토를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며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반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나토는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반박하면서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정확한지는 일개 방구석 유튜버인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의 국가안보 문서고가 입수한 비밀해제 문서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1990년 2월 9일 당시 미국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은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와의 회담에서 나토의 확장에 대해 나토가 1인치도 동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약속하였고, 이 약속은 나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푸틴이 빡돌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에 푸틴 대통령은 그들이 우리를 속였다, 단호하고 뻔뻔하게 나토가 확장되고 있다고 붕괴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련은 서구의 선의를 믿었지만 이는 구속력이 없는 공연불에 불과했던 것이죠. 푸틴은 과거 소련 때와 달리 현재 미국 지도부와 정계가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자국의 영향력이 축소된 것에 근거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하나이죠. 과거 소련과 미국이 세계 패권을 양분했듯 미국이 현 러시아를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푸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였죠. 이를 무력으로 시위하듯 지난 18일 러시아는 전략폭격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을 총동원하여 핵전력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4년 만에 실시한 핵전력 훈련도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관하여 지도한 것으로 밝혀졌죠.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이 독일 미넨에 모여 러시아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 동안 푸틴은 보란듯이 핵단추를 앞에 놓고 하늘과 땅 바다에서 미사일들이 날아다니며 목표물을 맞히는 모습을 여유롭게 지켜봤습니다. 러시아의 핵전력 훈련은 지난 2018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이라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러시아의 영향력 축소에 대해 푸틴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세계 패권을 두고 수년째 미국과 중국이 다투고 있는 판세에 러시아의 자존심이 많이 구겨진 상황이죠. 미 언론 더 이코노미스트의 표지에 중국을 대표하는 동물인 판다가 자기 몸집보다 훨씬 작은 러시아의 불곰을 안고 있는 사진을 걸면서 러시아의 현 상황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로 협력하는 관계이지만 사실 동맹관계라고는 할 수 없으며, 특히 러시아 내부 고위층에서는 중국의 과도한 패권 야욕으로 인해 러시아가 역으로 영향력을 잃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중국 주재 러시아 대사인 안드레이 데니소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중미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 입장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는데, 당시 데니소프 대사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모호한 답을 내놓으면서 이런 충돌은 모든 인류를 몰살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편을 드는 게 의미가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중국 언론이 듣고 싶어 했을 중국 편에 서겠다는 말은 결코 하지 않았죠. 중국의 유명 국제관계 전문가인 스이능 중국인민대학교 교수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동상이몽 중이라며 지금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함께 있기를 바라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진정으로 서로 믿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67년에 미하일 쿠시킨 소련 수상이 중국에 핵 날리겠다고 선포한 것은 안 비밀. 또한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는 더 심각합니다. 일본이 미국에 거의 종속하는 동맹국이라는 점은 둘째치더라도 쿠릴 열도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두 국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죠. 러시아의 초강대국 지위 수성을 위한 푸틴의 가장 큰 정책 사안은 미국과 유럽을 견제해야 할 러시아와 아시아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는데, 동유럽의 소국가 몇몇을 제외하고서는 마땅한 파트너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보다 한국을 동북아의 유익한 협력 파트너로 보는 러시아의 인식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 중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좋게 평가하는 나라가 러시아라고 합니다. 지난 2019년 해외 문화 홍보원이 16개국 8,0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를 조사했는데, 러시아에서는 한국에 대해 긍정평가한다는 응답이 무려 9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한반도에 들이닥치고 있는 미중 갈등의 대격변에서 한국이 수동적인 희생양이 아니라 판도를 이끌고 가는 능동적 중재자, 나아가 새로운 판을 만들어가는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러시아의 동반자 관계로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한국이 한러 양자 협력을 강화하면 따라오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불곰 사업으로 대표되는 한국과 러시아의 방산 협력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군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러시아 포털 매체인 MK의 보도에 따르면 군사 전문가인 루슬란 푸코프의 말을 인용해 미국, 호주, 영국 군사동맹 오커스가 핵잠수함 거래라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이제는 러시아도 핵잠수함 기술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는데요.
푸코프는 미국이 기술을 판매함으로 원자력 잠수함 시장이 창출되었다며 이 분야 최고의 전문 기술을 보유한 러시아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이제 이러한 기술을 인도나 한국 또는 알제리 같은 여러 전략적 파트너에게 쉽게 제한하고 공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루슬란 푸코프는 러시아의 국방산업 및 군사기술 협력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소를 맡고 있으며 특히 2007년부터 러시아 국방부 공보위원으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자문하고 있어 이와 같은 발언이 러시아 국방부의 취지와 부합하다는 분석입니다. 초강대국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러시아는 미국을 예치고 무기 수출 세계 최강국 자리를 넘보고 있는데요. 무기 세일즈를 통해 전 세계 군사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의 나토 확장 계획이 러시아에겐 걸림돌이었는데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동유럽권 옛 사회주의 국가들은 러시아제 무기를 굽굽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체코와 헝가리는 제레형이 미그-29 전투기를 신형 모델로 교체하라고 종용하는 러시아의 압력을 단호히 뿌리쳤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은 러시아가 추진 중인 방산협력의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995년부터 시작된 불곰 사업은 2020년 5차 계획까지 이어지면서 두 국가의 끈끈한 협력을 이어가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소련이 붕괴되고 성능이 다운되지 않은 신형 무기들을 직수입하면서 강대국이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신기술들을 습득하였습니다. 미국은 물론 서방 선진국 누구도 공개하지 않은 기술들이었죠. 그러한 기술은 고스란히 현무미사일, 대한미사일, K2 등 국산 무기 개발에 적용되어 방산 선진국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가 핵잠 셀지에 나서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이 크게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러시아에서 핵연료를 수입해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 그 역사도 매우 깊습니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체결해 반디 60 원자로를 개발하였죠. 러시아가 핵잠수함 원자로를 수출했다는 것은 잠수함용 핵연료 공급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원자로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은 미국산 원전, 미국의 부품이 들어가는 원전, 미국의 핵연료가 들어가는 원전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러시아가 기술을 수출해서 한국이 개발한 반디 60 원자로는 핵잠수함 원자로로서 100% 국산 부품이 사용되어 미국산 기술이 일체 사용되지 않았고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죠. 한국은 러시아에서 농축도 45% 핵연료를 수입해서 단순 가공을 해도 되고 또는 러시아에서 완전히 가공까지 마친 핵연료를 수입하면 한미 원자력 협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전략적 판단하에 핵잠수함 원자로를 한국에 수출해도 된다는 판단을 했고 그것은 핵연료 공급도 해결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데 이를 미국이 막을 국제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핵잠수함뿐만 아니라 한국의 ICBM 미사일 개발에도 한러 협력이 크게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이미 한국은 러시아의 후르니치프와 나로호를 공동 개발하면서 ICBM의 필수적인 3단 고체 로켓 추력 벡터 제어 기술을 킹모터 개발과 함께 획득하였습니다. 킹모터 개발에서 어려웠던 것은 바로 가동 시험이었는데 1.5톤 이상의 고체 추진제를 탑재한 킹모터를 진공 환경에서 연소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당시 한국은 이러한 실험 장비를 만들어 본 적도 또 만들 기술 자체도 없었죠. 이에 한국은 러시아의 기술 협력을 받아 고공환경 시험 장치를 개발해 지상연소 시험과 우주환경 모사 지상연소 시험 등을 12회 실시할 수 있었고 결국 발사에도 성공하였습니다. 나로호의 성공은 한국의 ICBM 개발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날인데요. 나로호 킹모터의 추력은 17톤으로 밝혀졌는데 이를 4개로 묶으면 추력 72톤으로 미국이 보유한 항속거리 13,000km의 ICBM 미니트맨 1단과 거의 비슷한 성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ICBM 개발에 러시아가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죠. 이후 한국은 러시아와 항공우주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 외교적 사유로 세부적으로는 밝히진 않았지만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현무5의 개발, 특히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도입 관련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나로호 개발 이전 우리나라의 우주발사체 관련 기술은 그야말로 초보적인 수준을 넘어 준백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수많은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습득하여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이는 앞으로 이어질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군사 전문가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기술 이전이 없었다면 현재 K방산에 뛰어난 성과도 없었을 것이라며 러시아와 아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지금 마땅한 파트너가 없는 시점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파트너십은 동북아 판도를 넘어 세계 판도까지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하였습니다. 약속이 깨져 실망한 푸틴에게 한국은 한 가지만큼은 꼭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핵잠 주면 쿠릴 열도로 보내고 핵탄 주면 베이징으로 보낼 거라고. 반대하면 중국계 일본인.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